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께서 최첨단 돌파전에서 앞장에 선 자강도의 공장 기업사들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께서는 최첨단 돌파전에서 앞장에 선 자강도의 공장 기업사들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은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박도춘 동지, 대정수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 동지, 조선노동당 자강도위원회 책임비서 주용식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를 현지에서 도와 공장 기업소의 책임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자강 땅의 위대한 표력의 사역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또다시 맞이한 도내 인민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습니다. 일편단심 오보이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만난 시련을 헤치고 승리를 떨쳐온 자강도의 영적노동계급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기에 발휘했던 백졸불굴의 그 정신으로 최첨단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강성대구 건설대전의 나날들을 자랑찬 위훈으로 빛내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께서는 먼저 2월 제강종합기업소를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기업소에서 새로 건설한 초고전력 전기로와 강철 직장을 비롯한 여러 생산 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 개건 정령과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기업소의 노동계급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여러 차례 공장에 찾아오셔 주신 과업 관철을 위하여 쌍채식 초고전력 전기로를 비롯한 새로운 공정들을 보충 완비하고 기술 개건과 과학연구 사업을 힘있게 추진함으로써 수십 종의 강종을 연구 개발하고 강제의 질을 더욱 높였을 뿐 아니라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붉은 쇳물이 이글거리는 초고전력 전기로 앞에서 노동자들의 작업 모습을 봐주시면서 부강도구 건설을 위하여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는 그들을 따뜻이 고무 격려해 주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강철 직장과 CNC화가 실현된 조종실을 보시고 기업사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창조적 지혜를 합치고 이약하게 노력한 결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고 생산을 부단히 늘리고 있는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기업소 일꾼들과 기술자들의 고심 어린 탐구와 진지한 노력에 의해서 주체철 생산 체계가 확립되고 우리나라 원료에 의거한 내화물 생산 공정과 분석 공정의 현대화가 실현됨으로써 노력과 자재, 용용 시간을 극력 줄이면서도 강제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강제를 훨씬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하시면서 최신 과학 기술에 기초한 기술 개건 사업을 훌륭히 수행한 그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하셨습니다. 기업소에서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의 요구대로 기술혁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생산공정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내밀므로써 철강제 생산에서 새로운 표력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제강서의 경험은 생산 장성의 기본 열쇠는 기술적 진보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실증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혁명적 열정과 창조적 재능으로 생산을 정상화하며 더 높은 과학기술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벌인 결과 짧은 기간에 제강소의 면모를 개변시켜 생산 장성의 확고한 돌파구를 열어놓았다고 하시면서
이들처럼 두뇌전 기술전을 힘차게 벌린다면 짧은 기간에 세계를 딛고 올라설 수 있으며 주체공업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동계급과 지식인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당의 최첨단 돌파 사상이 날을 따라 빛나게 실현되어 우리의 자립적 민족 경제 토대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나라의 공업화 수준이 보다 높은 단계로 도약했다고 하시면서 이 강력한 힘이 있기에 강성대구 건설 위협 실현은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강철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기업수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2월 제강종합기업소에서 강철 생산을 끊임없이 늘리기 위해서는 이미 마련된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능력 조성을 위한 사업을 근기 있게 벌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기업소에서 주최철에 의한 강철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현대적인 생산 공정들을 완비한 것은 강제 생산을 비약적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고 하시면서 강철 생산 공정에 대한 기술 관리를 개선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기업소의 강철 생산을 급격히 늘리자면 원료 자재를 제때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연관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2월 최강종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앞으로도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께서는 자강기계공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공장의 노동계급은 여러 차례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셔 주신 경의하는 장군님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몇 해 사이에 공장의 CNC화를 실현하여 많은 원료와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제품의 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미 있던 대형 설비들을 CNC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달성했으며 수백 세대의 문화주택을 일떠 세우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일으켰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가공직장, 조립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건 정령과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작업장마다의 절벽에 늘어선 CNC 공작 기계들과 생산된 제품들을 보시고 공장의 노동계급이 생산 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훌륭히 실현하여 기계 제품 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과감히 벌여 공장을 지식경제 시대 요구에 맞게 전변시켰다고 하시면서 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없이 계속 전진 계속 혁신해 나가는 이들의 혁명적인 사업 기품과 진취적인 사업 태도를 지하하셨습니다. 특히 공장 노동계급이 이미 있던 대형 설비들을 CNC화하여 기계 제품의 생산성과 정밀도를 종전에 비해 훨씬 높인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최첨단 돌파전을 힘있게 벌일 때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년간 많은 단위들에서 기존 설비들을 CNC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인 결과 우리나라 전반적 기계 공업 수준이 한 계단 도약하여 그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치고 있는 데 대해 기쁨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자강기계 공장은 나라의 기계 제작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공장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새로운 제품들의 생산을 급격히 늘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현대적인 기계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강제를 비롯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학기술을 틀어주는 사람만이 미래의 정복자로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CNC화를 실현한 성과에 기초하여 보다 높은 과학기술 고지를 향해 계속 줄기차게 돌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CNC화가 실현될수록 생산자들의 높은 기술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광범위 벌리며 생산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공장 안은 궁전과 같이 공장 밖은 공원과 같이 꾸리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공장이 현대화에서는 물론 생산문화, 생활문화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공장에서 최근 연간 이룩한 성과는 공장 지도 일꾼들이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에 맞게 생산과 기술 발전, 후방 사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업 관리를 과학적으로 실리 있게 진행한 결과라고 하시면서 일꾼들이 경제작전과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짜고 들어 대고적 진군 속도를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자강기계 공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앞으로도 생산과 기술 개조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께서는 282기계 종합공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의하는 장군님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생산 공정의 CNC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최첨단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기계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리고 그 질을 훨씬 높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게 했습니다. 현대화 과학화가 훌륭히 실현된 결과 공장의 면모가 근본적으로 일신됐으며 문용화의 본보기 공장으로 전변됐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청산의 불길 세차게 타본지는 여러 생산 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 개건 청년과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궁전같이 꾸려진 작업장들과 줄지어 늘어서 있는 새로 만든 기계들을 보시고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김체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모든 생산 공정들을 훌륭히 기술 개건한 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당의 결정 지시를 언제나 앞장에서 관철해온 공장의 노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기존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막대한 자금을 절약하면서도 최첨단 수준에 도달한 성능이 좋은 설비들로 갱신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현대적인 기계들을 많이 생산 공급하고 있는 그들의 노력적 위훈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김체공업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공업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 데서 선구자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나라의 보배들이라고 하시면서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최첨단 기술을 연구 도입하기 위한 투쟁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애국적 소행을 치하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CNC화 도입의 선구자인 이 공장의 노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 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은 크게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 눈부신 비약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손으로 강성대국을 기어이 건설하려는 영적 조선 노동계급의 무궁무진한 힘의 발현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만든 각종 생활 필수품들을 보시고 쓸모있게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중앙공업기업소들에서 부산물을 효과있게 이용하여 여러 가지 일용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은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이어 구내식당을 비롯한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노동자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당 조직과 일꾼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후방 공급 사업을 면밀히 짜고 들고 이약하게 노력함으로써 최근 년간의 새로운 전변을 이룩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셨습니다. 생산을 비롯한 기업소의 모든 일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후방 공급 사업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후방 사업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울창한 수림 속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건물들과 수림화, 원리마가 훌륭히 실현된 공장 군해를 보시면서 공장의 노동계급이 뜨거운 조국애와 공장애를 안고 자기의 일터를 선군시대 맛이 나게 잘 꾸린 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셨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28기계 종합공장은 나라의 기계제작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지금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더 많은 기계 설비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노동계급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위협 수행에 적극 이바지할 더 높은 결의를 안고 기계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대적인 기계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강제를 비롯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 충분히 보장해주는 동시에 생산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당의 과학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 경쟁에서 남들을 압도하겠다는 강한 민족적 자존심, 자신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기술 개건 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밀어 기계 제작 공업을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생산자들 속에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이며 그들이 새 것을 지향하고 창조를 지향하도록 생산 조직 지위를 따라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공장의 노동계급이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 축혀들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혁명적 대고조의 앞장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을 일으키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전위적 역할을 수행한 자강도의 노동계급이 오늘은 최첨단 돌파전에서도 선봉에 서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활력이 넘치는 자강 땅에는 날의 날마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대혁신 대비약이 창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당을 따라 승리의 한 길로 줄다름치고 있는 강계정신의 창조자들인 도의 전체 일꾼들과 인민들의 투쟁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김일성 조선의 100년사를 총하는 오늘처럼 민족의 존엄이 높이 떨쳐지고 우리 인민의 가슴바다에 미래에 대한 신심이 뜨겁게 용솟 숨친 때는 없었다고 하시면서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리는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선군 천리마의 비약의 박차, 총공세의 박차를 끊임없이 가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 건설 요문을 기어이 실현하자고 다시금 뜨겁게 호소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또다시 받아하는 자강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빛나게 관찰함으로써 강성대국의 역마루에 승리의 붉은 길을 선참으로 휘날려갈 불타는 맹세를 다졌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이번에 진행하신 자강도에 대한 역사적인 현재 지도는 강성대국 건설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애국 헌신의 장정으로서 강성대국의 찬란한 내일을 하루빨리 앞당겨 오기 위한 최후 돌격전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돌세 즈음에서 그에게 주조 무간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무간단 단장인 손연풍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국방무관이 8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64호 주체 100 2011년 4월 6일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크게 기여한 단체와 일꾼들에게 김일성 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용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이하며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 단결과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고 인민생활 향상과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대고조 진군을 다그쳐 나가는 데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다음의 단체와 일꾼들에게 민족 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김일성 훈장을 수여한다. 단체 평양 베어링 공장, 옥류관, 평양 화장품 공장,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 개별, 허환철, 노광철, 강성규, 리영철, 전영진, 남인백, 조원명, 박광진, 정수근, 허영규, 김명건, 김동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65호 주체 100 2011년 4월 6일 공로 있는 명예교수, 연구사, 창작가들에게 김일성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용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의 최첨단 돌파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라의 교육과 과학기술,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다음의 명예교수, 연구사, 창작가들에게 민족 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김일성상을 수여한다. 조순조, 강철부, 김목영, 림승남, 김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18돌세 즈음한 청년중앙예술 선전대 경축공연이 9일 평양체육관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공연 무대에는 설화와 합창 장군님께 영광을, 여성독창 장군님 발자국 소리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공연은 위대한 장군님을 국방위원회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선군의 위력으로 이 땅 위에 기어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일도 세우고야 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트팀없는 의지를 잘 보여준 것으로 해서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18돌세 즈음한 피바다 가극단 예술인들의 경축공연이 9일 평양 대극장 앞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혼성육중창 장군님께 영광을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덕창적인 선군 정치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장엄한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불멸할 혁명 업적을 격조 높이 구가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18돌 경축 평양시 청년 학생들의 무도회가 9일 시안의 여러 곳에서 진행됐습니다.
무도회장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소위에 높이 모시고 대거조 전투장들마다 의해서 청춘의 열정과 미훈을 남김없이 떨쳐가는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안고 모여온 청년 학생들의 기쁨과 환희로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경축의 춤바다를 펼쳐가는 청년 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덕창적인 선군 정치로 김일성 민족의 전원과 영예를 만방에 빛내시는 경의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음없는 감사의 정이 뜨겁게 어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거절을 잃은 무도회는 위대한 당의 도리에 굳게 뭉쳐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대국 건설 대전의 보람찬 전투장들마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용의를 빛내갈 청년 전이들의 혁명적 신념과 전투적 기상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이 남조선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지 3년이 되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8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북남 협력과 통일의 상징으로 온 민족의 기쁨 속에 10년간 이어져 오던 금강산 관광이 현 남조선 당국의 집권 5개월도 못 돼서 무참하게 끊어진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하면서 지난 근 3년간 우리가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해온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동족 대결의 환장이 된 남조선 당국은 억지 구실을 계속 만들어내대며 관광 재개를 회피하던 나머지 나중에는 협상 자체를 걷어차버리는 오만무리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근 3년간 참을 대로 참아왔다. 이제 더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망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부득불 공화국법과 국제법에 준하여 합의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길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현대 측과 맺은 금강산 관광에 관한 합의서에서 현대 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하고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맡아 하되 해외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남측 지역을 통한 관광은 현대가 계속 맡아 한다는 입장을 현대 측에 통보하고 그에 대한 공식 문건을 정식 넘겨주었다. 그에 따라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와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법률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기하였다. 금강산 관광을 새롭게 하는 것과 관련한 해당한 국가적 조치는 곧 취해지게 될 것이다. 현대 측이 금강산 관광 사업의 독점권을 잃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동족 대결과 관광 파탄 책동 때문이다. 우리와 현대 사이의 신의와 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남녘 동포들의 금강산 관광을 실현시키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담화는 이와 같이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4월 9일 현재 일본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 측정 결과와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나라의 일본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가진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고 이후 오늘까지 측정된 값들 중에서 최대 값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137의 경우에는 공기 중에서 리방당 0.19mBq/B이고 강화물의 경우에는 방사능 낙하 밀도가 하루에 한 평방당 0.27Bq였습니다. 방사성 요도 131의 경우에는 공기 중에서 리방당 0.37mBq/B이고 강화물의 방사능 낙하 밀도는 하루 한 평방당 0.1Bq입니다. 이 값을 연평균 허용 한계값과 비교하면 각각 약 15만 배, 20만 배 정도로 작습니다. 예, 일본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까? 외신 보도들은 사고 현장에서 핵분열 생성물에 의하여 오염된 원자로 냉각수가 주변과 바다로 흘러드는 데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보도들에 의하면 일본에서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하여 바닷물을 이용한 것을 비롯해서 사고 뒤처리를 잘하지 못해서 앞으로 수소 폭발과 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또다시 이런 폭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대기 중으로 방사능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동풍이 불면 우리나라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단위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7일 남조선 MBC 방송이 남조선에서 방사성 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이날 전 지역에서 온종일 비가 내렸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날 아침 제주도에 내린 빗물에서 검출된 여두와 세슘 같은 방사성 물질은 기존의 측정치보다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날의 봄비는 어둡게 보였다고 하면서 방송은 방사성 피해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세계 각국에서도 일본에서의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날로 커가고 있으며 그에 대한 피해 대책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환경활동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오염된 물을 방출한 것과 관련해서 오염된 물의 농도가 높을 수 있다고 하면서 바다에 방출을 시킨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유럽동맹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4월 5일 일본에서 수입한 식품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 일본의 교재치를 도입해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을 표명했으며 프랑스 방사선 방어 및 원자력 안전연구소는 4월 6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유출되는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물등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 예측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디아 보건가족문제성은 5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식품이 인디아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의 식품 수입을 석 달 정도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후쿠시마 현내에서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을 바다에로의 방출을 용인한 자국의 원자력 안전보안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호쿠 지방에서 7일 리히터 척도로 7.4의 강한 지진이 또 일어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원은 미야기현 앞바다 물밑 약 40km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즉시 나라의 동북부 지역에 해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센다이에서는 심한 진동이 1분 동안 지속됐으며 진앙지로부터 300km 이상 떨어진 도쿄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 합니다. 지진으로 8일 현재 2명이 목숨을 잃고 1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들이 가동을 멈추고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열차 운행이 중지되고 이와대현과 아오모리현 등지에서 400만 세대 주민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지난 3월 11일에 일어난 대지진의 여진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앞으로 리히터 척도로 7.0 이상의 여진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 서해 남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으며 해주에서는 개였다가 흐렸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쪽 지방에 구름이 없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0도로서 평년보다 4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4월 10일 일요일 음력으로 3월 초여드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는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6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아침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아침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아침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조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기상 조건으로 보아 서해안 지방에서 탄가스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영하 13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원산 지방으로서 1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북풍이 10m 내지 13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동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m로 일다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로 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